여러분은 꿈이 뭔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특정 직업을 이야기하고는 해요. 예술가, 도예가, 만화가, 이론물리학자, 수학자 등등 어떤 구체적인 직업 이름을 말하곤 하죠. 그렇지만 오직 예술가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직업일까요? 사실 아름다움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날씨가 좋던 날, 한 정원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가고, 한 사람은 수학자였답니다. 먼저 화가가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금색의 햇빛을 받으며 다채로운 꽃들의 향연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자 수학자가 말했죠. 그 색상보다도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해 식물의 잎에 떨어져서 생명체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자 화가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앞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얘기한 건데요, 저는? 잠깐 저를 비꼬시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우린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예쁘고 멋진 것에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궁금하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사실 원래 예술과 기술은 하나였어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는 로마인들에 의해 아르스로 변형되고 이후 아트와 테크놀로지로 분화되었어요. 테크네는 예술적 결과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장인정신 등을 모두 포함한 언어로서 고대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찾은 조화와 아름다움이 기하학의 단순성과 대칭성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장식무늬의 토대를 형성해 프랙탈의 이미지로도 이어졌죠. 또한 피타고라스의 이래로 수학과 음악도 역시 같은 선상의 영역으로 취급되었어요. 르네상스 시대만 보더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당시 예술가와 과학자, 기술자는 분리된 영역이 아닌 연장선상의 영역이었어요. 인체 비례도가 완성될 수 있던 바탕 역시도 미술뿐 아니라 수학과 의학, 철학을 연결한 융합적 사고에서 탄생한 것이죠. 양자역학을 베토벤의 소나타에 비유한 바이스코프, 열정적인 바이올린 애호가였던 아인슈타인, 모두 융합적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했어요.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방식과 철학적 사고방식이 모두 미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죠. 오히려 지금처럼 뚜렷하게 영역을 분리하는 방식은 인류의 역사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은 각종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테크놀로지는 지식이나 과학의 응용으로서 이해되며 공학과 산업 시스템의 형태를 띄었죠. 즉 상당히 뛰어난 발명과 교통기술의 발전은 좋았지만 고도로 발전된 기술 연구와 산업 생산의 구조가 결국 장르 간의 벽을 만들었으며 전공 영역의 분리가 계속되다가 1960년도에 가서야 다시 예술과 과학기술은 서로에 대한 유사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마르셀 듀샹은 회전판을 통해 키네틱 아트 작품을 선보였어요. 유리 회전판은 하나의 축 위를 회전하는 5개의 유리판이 색칠되어 있고 회전하며 하나의 원을 이루는 1m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키네틱 아트로 인해 미술계는 기어와 나사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까지도 미적인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작품들은 예술과 과학기술이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르가 되었어요. 또한 EAT라는 예술가와 공학자의 협력체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자음악과 더불어 잘 알다시피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도 이어졌고요. 웹아트와 넷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영화,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예술이 출현되고 발달했습니다. 이는 현대로 와서 홀로그램, VR, 인공지능 등 더욱더 발달된 기술들과 적극적으로 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보죠. 미술이 단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만들기, 꾸미기 등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인 미술은 건축으로, 수학으로, 과학으로, 생활기기로
문화와 축제로 그리고 SNS나 유튜브 등으로도 지금 현재 사방으로 경계 없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답니다.